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8.15 광복과 그리고 찬탁, 반탁, 그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분단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와 그 또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책은 139쪽이고요. 항상 그랬듯이 사회 노트 준비하면 되겠어요.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신탁 통치는 뭔지 기억나죠?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를 5년간, 통치하면서 이제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도와주는,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렬하게 부딪히면서 결국은 결정이 안 났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다시 마주 앉아서 공동위원회를 했으나 거기에서도 한반도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UN, 국제연합에 니들이 한반도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라고 공을 넘겼죠.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건 좀 사실은 여러분들한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뭔 소리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쯤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참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그것만 잘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렇게 쓰고요. 자, 미국과 소련이 결정을 못 내니까 누구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국제연합, UN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죠. 국제연합의 개입. 자, 그러면 국제연합이 좀 신경 써서 해다오 라고 넘겼고, UN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N이 너무 이상하네. 자, UN. 자, UN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지금 남한과 북한이 3·8도 선으로 해서 북한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한에는 그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반도는 한민족이니까 남북한에 통일정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부를 수립을 하려면 어쨌든 남북한, 통합해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관리를 하기가 한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테니까, UN이 위원단을 파견하겠다, 이거예요. 선거 관리를 위해 한국 임시 위원단을 파견합니다. 요게 UN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UN의 결정과 관계없이 북한 쪽에서는 이미 남북한 통일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우세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 우선은 3·8도선을 하나 그려주죠. 자,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그리고 이쪽이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남한인데, 자, 유엔이 뭐라고 했어요? 통일정부 수립하고 한국 임시위원단 파견해서 선거관리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이걸 거부합니다. 임시위원단, 유엔 위원단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유엔 위원단 거부합니다. 어디에서? 북쪽에서. 이거는 소련과 북한이 함께 거부한 거죠. 자, 이 임시위원단들이 남쪽, 북쪽으로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이 나 싫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통일정부를 만들 생각이 없다. 거부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한 쪽에서 의견이 극심하게 갈립니다. 남한에 의견 대립이 생겨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만 우선 정부 수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이승만 하나 그려줄까요? 이렇게. 예전에 뭐 한번 그렸었죠? 그거 그렸듯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때 한번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승만. 자, 너무 젊어 보이죠?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이렇게 주름 하면 이승만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다고요? 북한이 통일정부를 거부하니까 뭐부터 먼저 하자? 남한만 우선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자. 남한이라도 정부를 수립을 해야 나라가 안정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 정부를 수립을 해야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니다. 지금 남한만 따로 정부를 수립을 하면 영원히 남한과 북한은 갈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분단의 길로 빠져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김구 선생 하나 그려주죠.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김구 선생.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너무 넓게 그렸네. 김구 선생은 원래 키도 컸어요. 자, 김구.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였어요. 이렇게. 자, 김구 선생의 주장은 뭐였다고요? 반드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통일정부 수립!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둘 다 뭐 의미는 있죠.
한쪽은 북한이 거부하니까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쪽과, 나머지 한쪽은 북한 따로, 우리 따로 정부 수립하면 이거 완전히 분단되는 거다. 끝나는 거다. 한반도가 분단되면 언제 통일할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가 될 때 통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더 지지하나요? 이승만의 남한 정부 수립을 더 지지하나요? 아니면 김구 선생의 통일정부 수립을 더 지지하나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승만의 선택이 더 맞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 쪽에 이제 김일성이 이미 이제 정권을 수립을 하려고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는 게 주도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김구 선생의 뜻은 굉장히 숭고하죠. 그죠? 이런 분단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기회를 살려서 반드시 통일정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굉장히 숭고한 생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분단이 시작이 되고 남한만 정부를 수립을 할 것 같으니까 김구 선생이 뭘 했냐? 김규식 선생과 함께 방북을 합니다. 방북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자, 북한을 방문해서 누구랑 면담을 하냐? 당시에 북한 실권자였던 김일성과 면담을 하는데, 당연히 김일성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과 이 통일정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자기가 북한 정권을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협상은 사실상 잘 되지를 못합니다. 협상이 결렬이 돼요. 자, 마지막 기회였던 김구 선생의 방북 역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1948년이죠?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작돼요.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요.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고, 이걸 헌법도 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제헌국회. 그래서 이 제헌국회가 이제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에 공포하죠. 이게 헌법을 세상에 알려요.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948년 8월 15일 광복하고 딱 3년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는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직선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하나하나, 왜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 하나하나 가가지고 우리 국민이 뽑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게 아니라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 국민의 대표 중에 한 명으로서 간접선거라고 하죠. 이걸 간접제. 그래서 이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대 대통령이기도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리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독립정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치하를 견디고 난 뒤에, 일제강점기 치하를 견디고 난 뒤에 3년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절차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으면서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에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한계 역시도 명확히 있죠. 한계는 어떤 한계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한이 분단됐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의 생각처럼 남한만의 정권, 북한만의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제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뭐 분단된 지 60년, 70년 가까이 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8월에 남한 정권을 수립을 했고, 북한은 9월에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북한은 그해 1948년 9월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나 정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영구적인 이제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였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이때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통일정부와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수립이 됐고 시작이 됐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회책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싸고 이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유엔이 남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조직을 해서 한반도로 보냈는데 누가 반대해요? 소련과 북한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는 쪽과 안 된다, 통일정부 수립하자는 쪽, 이쪽에 주장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1948년 5월 10일에 민주선거가 실시되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재헌이란 건 헌법을 제정한 국회란 뜻이에요. 7월 17일에 이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재헌절, 헌법이 제정된 날이란 얘기죠. 자, 재헌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간접선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우리 민족의 오래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건 역시 아주 큰 의의였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도 이제 정권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남과 북이 영구적인 분단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남한과 북한에 관련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이분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는 우리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는지, 아니면 김구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는지, 내 생각에는 어떤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쓰면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 현실적이었고, 김구 선생은 더 숭고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본 거죠. 두 분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와 과정이었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고요. 또 20분이 넘었네요. 미안해요. 다음에 좀 더 짧게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